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매만지던 넥타이, 이제는 낡아버린 명함 속의 직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의상 불러주던 김 이사님, 박 부장님이라는 호칭들. 혹시 그 껍데기들이 당신의 진짜 피부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밥 버포드는 그의 저서에서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 내내 땀 흘려 쌓아 올린 그 공든 탑이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0대, 50대, 60대를 살아낸다는 것은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생존이라는 밧줄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비아냥을 견디며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에 웃음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하시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며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 희생은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비겁한 공포를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였습니까?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고 싶다는 그 얄팍한 허영심이 당신의 30년을 갉아먹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위선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텅 빈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4060세대에게 성공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 평수, 조금 더 배기량이 큰 세단, 그리고 자녀의 명문대 합격증. 우리는 이것들이 인생의 영광스러운 훈장인 줄 알고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동창회에 나가 어깨를 으쓱거리고 후배들에게 밥을 사며 권위의 취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 버포드는 이를 전반전의 소음이라 정의합니다. 요란하지만 실체 없는 소음 말입니다. 이 소음에 귀가 먹어버린 동안 당신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커리어가 끝나는 날, 회사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당신에게 남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함이 찍힌 명함. 한 장 없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단 1분이라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즉시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의 욕망을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영혼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재단에 우리 자신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자식의 성적표가 당신의 자존감이 되고 아내의 가방 브랜드가 당신의 능력치가 되는 기묘한 전치 현상 속에서 정작 나라는 인간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마약의 약기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당신은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 한 남자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건설사에서 현장을 누비며 상무까지 승진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 자퇴하는 심정으로 번듯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남들이 부러워하는 해외 대학에 보냈고 매달 거액의 송금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생 승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예상치 못한 불황에 식당은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유학 간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메일을 보내왔고 방학이 되어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 씨는 아버지가 아니라 현금 자동 인출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평생을 뒷바라지했다고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숨이 막혀. 차라리 예전처럼 일하러 나가든지 어디든 좀 나가 있어.
이것은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 버포드는 전반전의 전술로 후반전 경기를 뛰려 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전반전에 돈과 권위라는 무기로 가족을 조종하려 했고 그 대가로 가장 처참한 고립을 맞이했습니다. 전반전의 승리 공식은 후반전에서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그 자산과 경력들이 오히려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 가도 당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치 없는 태도에 불쾌해지지만 소리를 지르면 꼰대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고요합니다. 예전엔 쉴 새 없이 울리던 업무 단톡방은 이제 당신만 빼고 평온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그 손가락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넘기는 데에만 쓰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정체성의 붕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남이 주는 연봉과 조직 내의 위치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밥 버포드는 이 고통스러운 진공 상태, 즉 하프타임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포를 잊기 위해 등산회에 가입해 술을 마시거나 의미 없는 자격증 공부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옥 같은 고립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당신의 영혼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이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라는 신락 같은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는 당신을 죽이는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인생을 죽이고 진짜 생명으로 부활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인생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노바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무너진 자존심을 안고 시골의 한 목공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지 못해 시간을 때우러 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감정을 만났습니다. 나무의 결을 만지고 톱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상무 김씨가 아니라 나무를 깎는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성공이라는 가짜 신을 숭배하느라 자신의 손이 무엇을 만들 때 행복한지, 자신의 가슴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조차 몰랐던 그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양복을 버리고 먼지 날리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수익은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 버포드가 말한 성공에서 의미로의 전환입니다. 후반전의 의미는 거창한 사회적 봉사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시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는 기쁨, 그리고 그 결과물을 타인과 나누는 소박한 연대입니다. 전반전의 낡은 전술, 즉 남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을 쓰레기통에 쳐넣으십시오. 그때야말로 당신 앞에 광활한 새로운 경기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의 묘비명에 무엇이라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돈은 많았으나 외로웠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다간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밥 버포드는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의 연장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이며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기입니다. 전반전에서 패배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후반전의 승리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승리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의 트로피가 후반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낡은 라커룸에서 나오십시오. 관중석의 비아냥이나 야유는 잊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대로 뛰십시오. 후반전은 짧지만 그 밀도는 영혼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가슴을 펴고 이제는 나라는 이름의 진짜 선수로 경기장에 입장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피날레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밥 버포드의 명언을 다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새로운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의 용기 있는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